자,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있는지 봐봐. 자, 각각의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그랬죠. 네. 자,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자, 요것을 우리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자, 이 생명 시스템은 자,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세포가 모여 있는 자, 생물 개체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는 제일 먼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지, 세포. 자, 세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구조적, 기능적인 최소 단위야.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하고 자, 세포들이 모인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이라고 불러요. 자, 구조나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 있죠. 자, 이거를 조직이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룬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개체가 되는 거지. 자, 개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생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거야. 자, 즉 개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 단위를 우리는 개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 그냥 단위보다는 생명체라고 할까? 네. 자, 이거를 우리는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런데 있지. 자,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보자. 식물과 동물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이렇게 이루어져.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됐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배울 거야? 세포를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이제 살펴볼 거야. 자, 첫 번째 세포의 구조.
자,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핵과 세포질로 구분이 돼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세포질에는 여러 세포 소기관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런데 동물하고 식물이 좀 달라요. 식물. 자, 식물은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보면은 리보솜, 골지체, 그 다음에 엽록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소포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액포도 있고, 세포막도 있고, 세포벽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동물은 달라요. 자, 동물에서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세포막도 있는데 네. 뭐가 없어? 엽록체, 액포, 세포벽이 없죠. 네. 이렇게 동물과 식물에서는 세포 소기관이 서로 좀 달라 존재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세포의 구조가 있어. 그러면 이제 뭐를 배우겠어? 이 세포 소기관의 역할을 배우면 되겠죠. 기능. 네. 그래.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자. 자, 세포 소기관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핵이야. 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포에서 가장 커요. 그리고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야. 알겠니? 네. 그리고 핵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핵막으로 쌓여 있어요. 자, 핵막으로 쌓여 있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와 그 다음에 유전 정보의 전달, 그 다음에 유전 정보 전달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가 있어요. 자, 이게 핵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리보솜의 역할이 또 되게 중요한데. 네. 자, 막으로 쌓여 있지 않아, 얘는. 네. 막으로 쌓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작은 알갱이 모양이야. 그 다음에, 자, 얘는 있지?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자,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예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리보솜이야.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포체. 자, 이 소포체는 핵하고 가깝게 있는 주머니 모양이죠. 납작한 주머니 모양. 네. 그래, 핵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야. 얘는 막으로 쌓여 있는 납작한 주머니 모양으로 핵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 소포체 동글동글하게 막 붙어 있는 게 그게 리보솜이야. 아, 네. 알겠니? 네. 그래서 이 소포체에서의 역할은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자, 합성했으면 어디론가 옮겨야 되겠지? 네. 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한다. 음. 지질을 합성한다라고 하는 게 이 소포체의 역할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이 소포체 말고 소포체처럼 막 납작한 게 여러 겹으로 또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골지체가 있지. 네. 골지체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살펴봐야 돼. 자, 이 골지체는, 자, 소포체처럼, 자, 막으로 쌓여 있는 납작한 주머니 모양이야. 자, 그런데 이 골지체의 역할이 또 있죠. 자, 여러 층의 주머니 모양으로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죠. 네.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지질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그랬잖아. 자, 소포체에서 운반한 단백질 지질을 막으로 싸요. 그래서 세포 밖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골지체예요. 알겠니? 네. 자, 영록체는 무슨 역할을 할까? 초록색 색소? 초록색으로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야. 그래서 아, 초록색, 자, 긴 모양이야. 알갱이 모양. 자, 막으로 쌓여 있어. 자, 여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이렇게 얘기해.
자, 광합성은 무엇과 무엇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지? 그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산소.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네. 뭐를 만들어? 산소. 포도당과 어? 산소를 만들어요. 자, 이게 엽록체의 역할이야.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었죠? 네.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자, 얘는 둥근 막대 모양이고 역시 막으로 쌓여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야.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에코. 자, 에코도 식물세포에만 존재했죠? 네. 그래서 물, 색소, 노폐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데, 자, 노후된, 즉 늙은 세포일수록, 네. 오래된 세포일수록 에코가 크다. 그러니까 노폐물이 훨씬 더 많이 저장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 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리고 이 세포막의 역할은 뭐냐면 세포 안과 밖에 네.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해요.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 걸 조절하는 게 바로 세포막이야. 그 다음에 세포벽. 세포를 보호하며 그 다음에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도록 해요. 그리고 세포벽도 어떤 세포에만 있었어?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거지. 됐니?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이렇게 외워야 돼. 음. 됐을까요? 네. 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세포막의 역할을 배울 거야. 177페이지예요.
자,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네. 거길 배울 거야. 자,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에서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 자, 세포막에 주성분이 있어요. 자, 단백질과 인지질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인지질과 단백질이 주성분이에요. 주성분이 인지질, 단백질. 자, 그러면 세포막의 구조는 어떠냐면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인지질 이중층 구조의 단백질. 자, 요 단백질을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라 그래서 막단백질이라고도 불러. 네.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한 구조예요. 자, 그런데 얘네는 있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단백질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백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여요. 유동성이 있어.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보자.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꼬리를 달거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요걸 꼬리라고 표현을 할 때 머리는 친수성기라고 불러. 꼬리는 친유성기 또는 소수성기라고 부르거든. 네. 자, 친수성기는 물과 친하다야. 그리고 친유성기는 기름과 친하다. 그러니까 친유성기는 기름에 잘 섞이고 친수성기는 물과 잘 섞이는 부분이야. 근데 인지질 이중층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인지질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두 줄로 쭉 서 있거든. 자, 여기를 세포 밖이라 하고 여기를 세포 안이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안과 밖은 친수성기지. 네. 여기도 친수성기.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뭐야? 신유성. 친유성기죠. 네. 이런 구조로 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세포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세포막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이렇게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관통해 있거나 자, 단백질이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 자, 이게 세포막의 구조야.
이런 형태로 돼 있어. 여기는 세포 밖, 여기는 세포 안.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세포막의 구조예요. 아,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두 번째. 세포막에 선택적 추가성이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물질은 세포막을 통해 자,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지만, 자, 어떤 물질은 이동이 어려워요. 자, 이렇게 물질에 자, 선택적인 출입을 하죠. 네. 출입을 조절한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세포막의 선택적 추가성이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분자의 크기. 자, 분자의 크기는 크기가 작은 물질일수록 있지? 네. 분자 크기가 작은 물질일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해요. 자, 그러면 분자의 크기가 작은 게 뭐가 있을까? 물?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분자가 작거든.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또 있어요. 자, 기름에 잘 녹는 거야. 지질에 잘 녹는, 자, 소수성 부분에 잘 녹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해. 자, 쉽게 얘기하면 지질에 잘 녹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역시 잘 통과한다. 알겠니? 자, 전하를 띈 이온 종류는 자, 이 이온들은 있지? 네. 단백질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뜻이야.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는 거고. 이해됐어? 네. 자, 그리고 또 물에 대한 용해도. 자, 물에 잘 녹는 물질은 어디를 통과할까?
단백질을 어? 잘 통과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선택적으로 통과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물질이 통과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자, 여기 지워도 되죠? 어, 네. 네. 그래. 자, 지우고.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을 배울 거야. 자,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확산이 있어. 확산. 첫 번째 확산. 자, 확산은 뭐냐면, 자, 분자나 물질이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자,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물질이 농도가 묽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알겠니? 네. 자,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물질 자체가 농도가 묽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는 거야. 자, 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확산이 있어요. 첫 번째, 단순 확산. 두 번째,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은 얘는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통과하는 거야. 그걸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 근데 촉진 확산은 물질이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단순 확산은 확산 속도는 자,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농도 차가 클수록 자, 온도가 높을수록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클수록 자, 지질의 용해도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요. 이거 반드시 두 개 비교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촉진 확산은 역시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클수록 그리고 자, 확산 속도가 증가하다가 확산 속도가 증가하다 어느 이상 되면 자, 더 이상 증가하잖아요.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져요. 자, 그러면은 단순 확산으로 움직이는 물질은 뭐냐면은 자, 기체 분자. 자, 기체 분자에는 아까 뭐뭐 있었죠? 산소나.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자, 지용성 물질은 지질에 잘 녹는 거야. 네. 그래서 지방산 또는 글리세롤. 이런 것들은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요. 그런데 자, 수용성 물질. 자, 수용성 물질은 물에 잘 녹는 거야.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 자, 이런 것들은 단백질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전하를 띈 걸 뭐라고 불렀지? 전자. 이온. 이온 종류가 이 단백질을 통과한단 말이야. 네. 자,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 예로는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네. 폐에서 모세혈관과 기체 교환을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산소는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는 배출을 시키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단순 확산의 한 예야. 그리고 자, 세 번째 얘는 자, 혈액 속에서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혈액과 조직세포에서 있지. 포도당의 이동이에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 그리고 여기는 확산 속도. 자, 그랬을 때 자, 농도차가 클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고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다가 멈추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무슨 확산이야? 단순 확산. 단순 확산. 얘는 그 촉진 확산. 자, 그러면 자, 담이야. 네. 자, 여기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농도차.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단백질이 단백질이 밑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그 단백질이 모두 사용됐어.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될 수 있는 단백질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막단백질이 모두 사용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막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이중층을 통과, 관통하거나 파묻혀 있다 그랬지. 네. 막단백질이 물질이 통과하는데 모두 사용됐으니까 농도 차이가 아무리 커도
더 이상 속도는 증가하지 않지. 됐니? 네, 근데 저 잠깐 그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얼른 갔다 와. 자, 확산이라는 거 이제 다 알 수 있겠지? 어,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 담이야. 네.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묽은 곳으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확산은 그 물질 자체가 하는 거고, 물질 자체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거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든지 막의 단백질을 통과하든지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 확장은 확산은 인지질 인지질 이중층을 이중층, 통과하는 게 단순 확산. 촉진은 그 막단백질.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확산. 아, 이해됐지? 네, 근데 이제 물질이 이동하는 거에서 삼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두 네, 번째. 자, 두 번째가 삼투 현상인데, 자, 삼투 현상은 뭔지 잘 봐봐. 이런 거야. 자, 농도가 네, 묽은 곳에서 네, 진한 곳으로 용매가 쉽게 네.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아, 네, 자, 확산과 삼투 현상은 완전히 다른 현상이야. 확산은 뭐가 이동했다 그랬어?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묽은 쪽으로 물질 자체가 이동했지. 네. 근데 삼투 현상은 농도가 묽은 곳에서 진한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아, 이거를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네, 자, 그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삼투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보자. 자, 우리 김장할 때 네. 배추를 어디에 담궈요? 소금.
맞아요. 소금물에 절인다라고 얘기하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배추 속에 있는 물이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아, 네. 그래서 배추가 흐물흐물해지죠. 네. 이런 것들이 삼투 현상이란 말이야. 자, 근데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 나무에 네. 너무 진한 거름을 줬어요. 오히려 나무가 말라 죽어. 자, 이 이유에 대하여 써라 그러면은 감히 쓸 수 있겠어? 그 물이 너무 그 나무한테 안 가고 거름 쪽에 가서. 그걸 어떻게 조리 있게 네가 써야지. 어떻게 쓸래? 맞아, 지금 다미가 한 말이 맞는데 그걸 네. 말로 만들어야지. 그 진한 거름은 농도가 진하니까 농도가 묽은 쪽에 물이 진한 거름 쪽으로 가서 물이 부족해서 말라 죽는다. 그래, 그건데.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흙 속 농도가 아, 나무 속 농도보다 크므로 네. 어떻게 되는 거야? 나무 속에 물이 오히려 흙 속으로 어때? 빠져나오는 거죠? 아, 자, 요거를 조금 더 앞에다가 글을 써준다면 삼투 현상에 의해 라는 말을 써주면 더 좋겠지. 삼투 현상에 의해 흙 속 농도가 나무 속 농도보다 크므로 나무 속의 물이 오히려 흙 속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실험이, 그 밑에 실험이 있지. 네. 자, 어떤 실험이 있냐면, 자, 첫 번째, 적혈구를 등장액 농도가 같은 용액, 자, 적혈구 속 농도와 바깥의 농도가 같은 등장액이라 불러. 거기다 넣으면은 약 안과 밖의 농도가 같죠? 네. 그러면 적혈구 크기는 변화 없어요. 그런데 적혈구를 저장액 농도가 묽은 용액, 자, 이렇게 담근 경우는 자, 적혈구가 부풀어 올라요. 퍼지기도 해요. 자, 왜 그럴까? 세포 밖에서 네. 물이 적혈구로 너무, 들어오잖아. 네. 그래서 적혈구가 물이 꽉 차니까 부풀어 올라. 근데 세 번째, 적혈구를 고장액 농도가 진한 용액 여기에 담근 경우는 적혈구가 쪼그라들어요. 자, 적혈구가 왜 쪼그라들겠어?
세포 안에서 네. 자, 세포 안에서 물이 밖으로 맞아. 빠져나가죠. 네. 빠져나감으로야. 자, 이게 그 실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근데 다 못 썼어요. 그래.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삼투의 얘는 콩팥의 네. 세뇨관에서 자, 모세혈관으로 자, 물이 흡수되는 거예요. 물이 재흡수되는 거 된다. 자, 그리고 식물에 너무 많은 비료를 주면 말라 죽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거지? 네. 그리고 시든 식물에 물 주면 어때? 살아나지 않아요? 물을 주면 싱싱해지잖아.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바깥에 물이 식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자, 그리고 거기에 양파 세포로도 똑같은 실험을 하죠. 네. 그 양파 세포로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등장액에다 담그면은 세포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데 고장액에 담그면 자,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지지. 네. 그리고 저장액에 담그면은 막 부풀어 오르는데 자,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이 터지지는 않아. 아, 그런 특징이 있어.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 그래서 다 이해는 했어요. 다 이해가 됐어? 네. 자, 그러면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으로 더 넘어갈까? 아니면은 또 외울 시간을 줄까? 담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어, 자, 우리 그 속도가 천천히 나가는 속도 아니야. 되게 많이 나가는 거야. 그, 어, 물질 대사까지만 했으면 물질의 대사까지만 할까? 네. 효소 전까지? 네. 그래, 그러면 물질 대사까지만 하자. 자, 이거는 다 썼어요? 아니요. 다 썼어요. 자, 그래. 이거 이제 지우고 물질 대사가 뭔지 한번 배워보자.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뭐가 물질 대사냐면 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물질 대사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보면은 자,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물질 대사에서는 반드시 효소, 이게 촉매라고 하는데 네. 효소가 촉매 작용을 한다. 자, 이게 물질 대사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물질 대사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동화와 두 번째, 이화가 있어요. 자, 동화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동화냐면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변하는 것이 동화. 이화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변하는 것을 이화라고 불러. 자, 그리고 예로는 광합성,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화라고 부르고, 이화의 예는 자, 세포호흡과 소화. 자, 이런 것들이 이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자, 얘는 동화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거를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 근데 이화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에너지야. 근데 반응물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만큼 높아져.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에너지에, 자, 반응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게 생성물의 에너지야. 그러면 에너지가 이만큼 낮아지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해야 되잖아. 됐니? 네.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물질 대사와 생체, 생명체 밖에서의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차이를 한번 볼 거야. 자, 물질 대사는 자, 저온에서 일어나요. 자, 저온, 체온 부근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효소가 관여를 해요. 자, 그리고 에너지가 소량씩 여러 단계를 거쳐 방출된다라는 게 바로 물질 대사의 특징이야.
자, 우리가 물질 대사를 세포 호흡이라고 한번 해보고, 자,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연소라고 생각해봐. 연소. 네. 자, 가스를 태운다, 종이를 태운다, 이런 거. 자, 고온에서 일어나죠? 네. 400도씨 이상.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효소가 관여하지 않아. 효소의 관여가 없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은 양이 한 번에 방출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세포에 의해서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몸 안에서 연소가 일어난다고 해봐. 네. 그러면 그 많은 열을 어떻게 감당해내? 세포가 다 죽는 거지. 이게 바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